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백만장자가 낡은 티셔츠를 입고 지하철을 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20년 된 중고차를 몰고 출근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마치 돈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전략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진짜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생존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항에서 마주친 이 남자를 자세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발에는 낡아빠진 슬리퍼, 어깨에는 색이 바랜 낡은 배낭, 머리에는 평범한 야구 모자를 쓰고 이코노미석으로 향하고 있었죠. 언뜻 보면 돈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백패커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의 실제 정체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그는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며 은행 계좌에는 수백억이 들어있고 우리가 짐작도 못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예산이 빠듯한 혹은 평범한 서민인 것처럼 보이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정말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가난해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매우 정교한 전략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진짜 부자들은 더 좋은 것을 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자를 떠올릴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은 어떤가요? 아마도 슈퍼카를 타고 명품 정장을 입고 롤렉스를 차고 화려한 고급 저택에서 사는 모습일 겁니다. 물론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는 유명 인사들도 많고 실제로 그들은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 최고 부자들 중 대다수가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자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지만 확실히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부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워렌 버핏은 검소함의 상징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약 160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진 전설적인 투자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에 샀던 집에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고 2020년까지도 2만원짜리 노키아 폴더폰을 고집하다가 그제야 아이폰으로 바꿨죠. 이케아 창업자인 잉바르 캄프아드 역시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이코노미석만 고집했고 20년 넘게 탄 낡은 중고 볼보를 평생 애용했죠. 마지막으로 수년 동안 똑같은 색깔의 티셔츠만 입는 걸로 유명한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가 있습니다. 최근엔 색만 회색에서 검정으로 바꿨을 뿐 여전히 간소함이라는 철학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방어적 전략 때문입니다. 부자들에게는 평범해 보이는 것이 각종 사기나 소송, 심지어는 납치 같은 심각한 범죄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죠. 사실 이런 모습은 해외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몇몇 부자들은 저렴한 식사를 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며 수십 년 된 코트를 입으며 검소한 생활을 하죠. 누가 봐도 평범한 아저씨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수천 명의 직원을 둔 기업의 대표인 경우도 있죠. 또한 이런 방식으로 살면 정부 규제기관이나 국세청 혹은 언론에 불필요한 관심을 받는 것도 피할 수 있습니다. 버핏이나 저커버그처럼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억만장자들의 경우 모든 사람이 그들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소박한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과도한 비판이나 질투, 불필요한 논란의 표적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부를 과시하면 사람들은 카다시안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떠들어대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생활 방식이 부자들에게 진정한 평화로움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자임을 노골적으로 과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당신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뒤쫓아다니며 결국에는 당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 눈에 띄지 않게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낸다면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까지도 동시에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화려한 스포츠카나 금 장신구, 거대한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물건들을 철저히 멀리하죠.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일반적인 자동차를 몰며 전혀 눈에 띄지 않게 생활합니다. 이런 전략을 전문가들은 스텔스 웰스, 즉 은밀한 부라고 부르죠. 이들은 구찌나 발렌시아가 같은 큰 로고나 한눈에 봐도 누구나 알아보는 명품 브랜드를 과시하는 대신 로고도 잘 안 보이고
흔하게 볼 수 없는 브루넬로, 쿠치넬리나 로로피아나 같은 엄청 비싼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분명히 최고급 명품이지만 절대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 않죠. 바로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값비싼 물건들을 구매합니다.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 능력 있다는 것,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로고는 크고 알아보기 쉬워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눈에 봐도 감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유한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관심이나 인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스스로가 부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죠. 물론 부자도 사치품을 구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관심을 끌기 위함이 아니라 편안함과 품질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을 위해서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구매할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겉보기에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는 부자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품 브랜드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사람들은 중산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사회적 위치에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거나 과소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비싼 물건들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신호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신호에는 상당한 대가가 따라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고급차를 할부로 구매하거나 생활 수준과 맞지 않는 비싼 명품 가방을 사거나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신용카드 한도를 넘어서까지 소비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큰 소리만 치는 가난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겉모습은 돈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 은행 잔고는 그렇지 못한 힘든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가난해 보이는 게 효과적인 이유는 그것이 일종의 위장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를 과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주요 표적으로 여기지 않게 되죠. 예를 들어 중요한 협상에서 롤렉스 시계와 명품 정장을 입고 나타난다면 상대방은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지불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재산을 자랑스럽게 게시한다면 가짜 친구들이나 기회주의자들, 심지어는 각종 소송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죠. 그리고 알다시피 부자들은 범죄자들의 주요 타겟이 되기 쉽습니다. 2016년에 킴 카다시안은 자신의 보석 컬렉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후 파리의 한 호텔에서 무장 강도들에게 총으로 위협을 받은 채 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에는 래퍼 팝스모크가 선물 받은 명품 가방을 자랑하면서 실수로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집 주소를 노출시켰는데 바로 그날 밤 자택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자라면 이런 끔찍한 일들은 절대 겪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과시적인 부의 전신은 정부 당국의 주목을 끌 수 있으며 특히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은 가장 요란스럽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부자들은 정말로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위장의 효과는 단순히 각종 청구서를 피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또한 자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유명인들은 명성의 가장 나쁜 점이 바로 사생활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는 팝의 제왕으로 불렸던 마이클 잭슨입니다. 2003년에 그는 평범한 일반인처럼 쇼핑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다시 한번 경험해보기 위해 플로리다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을 몇 시간 동안 통째로 빌렸습니다. 심지어 직원들과 친구들에게 돈을 주고 평범한 고객처럼 연기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저 카트를 밀고 다니며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는 그런 일반적인 평범함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유명인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디 가가, 제인 말리크, 다니엘 레드클리프, 빌리 아일리시 등 수많은 유명인들이 명성의 일부를 후회하며 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면 인생 자체가 마치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 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돈은 많지만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도 없고 진정한 자유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황금 세장 안에 있긴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난해 보이는 게 효과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좋은 물건 하나를 구매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바꾸거나 고급 가방이나 멋진 재킷을 샀을 수도 있죠. 처음에는 자신에 대한 작은 선물처럼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갑자기 다른 소지품들이 어울리지 않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 산 멋진 재킷은 낡은 신발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면 또 평범한 가방이 부족해 보이죠.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물건들이 고장 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길 바라는 마음에서 더 많은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디드로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 번의 업그레이드가 연쇄적으로 다른 업그레이드들을 불러오고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방식 전체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1700년대에 드니 디드로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아름다운 빨간색 가운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고 난 후 자신의 나머지 소지품들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낡은 의자와 테이블 등을 새 가운과 어울리도록 하나씩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료로 받은 가운 한 벌 때문에 훨씬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을 디드로 효과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위험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일단 더 높은 생활 수준에서 살기 시작하면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져서 곧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리학자들이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르는 덫에 걸리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고 점점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하지만 그로 인한 행복감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하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 함정을 아예 피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주변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사치품을 구매하는 반면 부자들은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위해 구매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억만장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한 척하거나 단순히 과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부를 쌓아가기 시작할 때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거든요. 눈에 띄지 않게 생활하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소평가받는 것이 실제로는 숨겨진 장점이 될 수 있죠. 협상에서 사람들이 쉽게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이고 사기꾼들이나 당신의 돈에만 관심이 있고 당신 자체에는 전혀 관심 없는 가짜 친구들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돈을 빌려가면서 항상 갚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가난해 보인다면 아무도 당신에게 돈을 빌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생활 방식이 당신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점입니다.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호화로운 파티를 열어대는 대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최고의 삶을 누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과시를 위한 물질적인 소비의 행복은 일시적이고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나 경험, 관계, 혹은 현명한 투자에 소비한다면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당신의 부가 조용히 뒤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만약 다음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남자가 돈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는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매우 똑똑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랑질에 열중하는 세상에서 소박해 보이지만 본질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움과 안전함 그리고 자유를 동시에 가져다 주죠. 부는 결국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방식이 당신에게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